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3시 반에 끝나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압축해서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이론적인 얘기는 오전에 굉장히 많이 나눴기 때문에 약간 실무적인 내용을 하는데, 실습을 하기 전에 앞서서 교수님들도 좀 아셔야 되고 학생들한테 전달하실 때도 아셔야 될 약간 소프트 스킬이 있습니다. 특히 개발에 대한 방법론들 같은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론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윤리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윤리 일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약간 디테일하게 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AI 프로젝트 사이클이라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AI 프로젝트 사이클은 학생들이 혹은 교수님들께서 AI로 뭔가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응용 제품이든지 뭐든지 회사에 가서 AI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프로젝트를 하게 되는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일반 그 개발 프로젝트하고는 좀 약간 다른데요. 진행하는 순서가 뭐가 다르냐면, AI는 일반 프로젝트랑 다르게 만들려고 하는 타겟이 좀 다릅니다.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최종 타겟은 기본적으로 모델 같은 지능을 만드는 게 사실 핵심이 돼야 됩니다. 지능을 만들고 만들어진 지능을 잘 활용하는 게 두 가지 목적인데, LLM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지능이. 그러면 그 지능을 활용하는 데 초점이 돼야 되는 거고, 아까 제가 점심시간 직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중에 학생들이 직접 가서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데이터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모델링부터, 그러니까 데이터를 준비하고 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그걸 활용하는 데까지 전 과정에 거쳐서 어떤 방법론이 좀 필요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뼈대는 AI는 제가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제일 기준입니다. AI는 크게 두 개의 스텝이 있다. 이게 항상 뼈대입니다. AI에서. 첫 번째 스텝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네, 학습이죠. 호응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스텝이 뭐죠? 수능이죠. 학습의 재료가 뭐죠? 데이터. 네. 학습의 결과가 뭐죠? 모델이죠, 그죠? 네. 이제 그 프로세스가 일반적인 AI로 뭔가 프로젝트를 하는 프로세스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AI는 시작이 하니까 데이터잖아요. 네. 그러면 데이터를 준비를 한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가 후진 데이터일 가능성이 많죠. 네. 후진 데이터인지 검증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데이터의 검증은 이 데이터의 품질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정말 얘가 양심을 가지고서 내가 돈을 100만 원을 줬으니까 양심을 가지고 쓰레기 거기 분리수거하는 장 가서 죽어라고 다 찍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왜냐? 양심을 갖고 하는 거랑 별개로 데이터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데이터의 밸런싱이 맞아야 돼요. 유리 데이터는 1000개인데 플라스틱은 25개. 하다 보니까 이거 구하기 힘든 데이터야. 그래서 걔는 조금 이렇게 밸런싱을 하면 AI의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때 말씀드렸듯이 사람 얼굴 인식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흑인하고 황인종만 가지고서 데이터를 위주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밸런싱이 안 맞으니까 흑인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언어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데이터를 만들면 나머지 언어에 대해서는 인식을 잘 못하거나 다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번역하면 또 다른 얘기예요. 학습을 미국 언어, 영어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면 그 답이 번역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이쪽에서는 전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답변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문화에 대한 학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에 대한 탐색 단계가 있는데요. 데이터를 일단 얻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밸런싱이 잘 돼 있는지, 쓰레기 데이터가 많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 데이터에 대한 탐색 단계가 반드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이 뭐냐? 이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학습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학습 버튼을 누르면 끝이에요. 대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준비하는 게 어렵지 학습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에서.
제가 그 코드를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 코드를 보면은요. 예, 이게 이제 AI로 어떤 거를 번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이걸로 이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더 어려운 걸 좀 보여드리겠다. 제가 다른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을 하는 그 학습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계 쪽에 어떤 프로젝트다.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거를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 이 프로그램이거든요. 실제 데이터를 보면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데이터부터 준비하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뭐 CSV라는 이런 데서 받아오게 되는 겁니다. 받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데이터를 먼저 한번 살펴봅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이루어져 있는지. 네, 그걸 살펴보는 과정이 있고, 여기서 더 뒤에 없네. 하여간 그 다음에는 잠시만요. 다른 걸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이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대출 승인 예측을 하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어떤 프로그램 대출 승인을 예측을 하는 통계에 관련된 AI건 뭐건 간에 하는 프로세스는 대부분 다 보시면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읽어오는 게 데이터를 불러오는 게 제일 첫 단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데이터를 불러오는 단계가 실제 프로그램에서 뭐 이런 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미리 보기, 데이터를 확인하는 거죠. 그런 단계가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학습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습에 대한 코드가 뭐가 있냐면 네, 여기까지 다 데이터 확인하는 지금 단계죠. 그죠? 데이터가 뭐가 누락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하는 값입니다. 그 다음에 누락된 값들을 확인하는 지금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확인들이 꽤 오래 들어가죠. 그죠?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이제 오전에 그래도 그 얘기 잠깐 드렸으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아까 나눈다는 얘기를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 단계가 여기 좀 있습니다. 일부 데이터는 학습용으로 쓰고 일부 데이터 이거는 지금 타겟 데이터하고 일부 피처 데이터하고 타겟 데이터라는 거죠. 이거는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모델을 선택해서 학습을 시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델.py 이거는 살짝 좀 보기 어렵게 지금 만들어 놓은 소스 코드이긴 한데 그걸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준비하죠. 그 티처블 머신 기억하시죠? 티처블 머신에서 했던 그 과정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티처블 머신에서 데이터를 폴더별로 다 읽어왔었죠. 그죠? 그 유리 데이터, 플라스틱 데이터, 중위 데이터, 그다음에 고철 데이터 읽어와서 폴더에 넣어둔 것 뿐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학습이라는 버튼을 딱 누르잖아요. 그렇게 하면 모델이 생성돼서 딱 나오죠. 그 과정입니다. 코드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있는데 이 코드에 익숙치 않으실 것 같아서 데이터를 읽어오고 좀 아까 데이터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딱 하면 model.fit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그게 그냥 버튼, 학습이라는 버튼 누르는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평가가 있습니다. 얘가 그래서 몇 점이야?
아까 오전에 질문하셨죠. 이게 진짜 좋은 모델이야, 나쁜 모델이야? 라고 해서 그거를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결과값들을 확인하는 모델에 대한 점수들. 그래서 보통은 이 모델 단계에서, 이 학습 단계에서는 뭐를 쓰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버튼만 딱 누르면 학습은 간단하게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학습할 때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시죠. 데이터만 준비했고 학습이나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개발자로서 뭐 신경 써야 될 게 뭐가 있나? 생각이 드시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모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모델링을 하는, 소위 모델 학습을 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아까 100가지 정도 이상 되는 그 모델링 오전에 보셨던 기억나세요? 가지치기, K-민즈, KNN, 그다음에 리그레션, 아까 이제 통계에 관련된 리그레션이 있었죠. 리그레션이 등등등등 학습에 대한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어느 게 좋은지를 선택을 해서 원하면 여러 개 할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얘 같은 경우에는 좀 아까 그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한 거죠. 여러 개를 해서 보시면 모델링을 4가지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SVM이라고 하는 방법, KNN이라고 하는 방법,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방법, 랜덤 포레스트라고 하는 방법을 4가지를 한꺼번에 적용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점수가 좋은 게 랜덤 포레스트네. 랜덤 포레스트 한 걸 가지고서 만든 모델만 나는 이제 써야겠다. 우리 회사 제조업체에서 불량품 체크하는 데서는 아니면 이 대출에 대한 승인 모델을 앞으로 얘만 써야겠다. 가장 정확하게 예측을 잘하고 사기친 인간을 혹은 돈을 떼먹을 인간을 가장 잘 찾는다라고 하면 이제 이 모델만 만든 그 모델만 가지고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얘가 가장 잘 찾는 건 어떻게 알았지? 그 학습용 데이터와 그다음에 테스트용 데이터를 제가 구분했었잖아요. 테스트용 데이터를 얘를 테스트해 봤을 때 가장 잘 찾았다. 이 내용인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 순서가 데이터를 먼저 획득을 해야 된다. 데이터를 탐색해야 된다. 그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하고 배포하는 이런 단계를 거치겠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앞에 그 전체 알고리즘, 아키텍처 설계 뭐 이런 것부터 보통은 들어가요. 근데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출발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준비, 데이터 처리, 그다음에 학습 이게 다입니다. 그다음에 평가 이런 형태로 흘러가게 된다라는 게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게 전체 과정인데 이 과정의 앞단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AI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문제 범위 설정입니다. 문제 범위 설정은 뭐냐?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뭔가 이런 솔루션이나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하잖아요. 그 학과에 있는 전공 학생들이 AI를 이제 배우면은 뭔가를 이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교수님들도 지난주에 만들어 보셨잖아요. 만들기가 되게 쉬워졌어요. 그러면 이것저것 막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무슨 함정에 빠지게 되느냐?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목적이 뭔지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져요. 그래서 그걸 설정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뭐냐면 포터블링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하나의 이제 프레임워크입니다. 내가 지금 특히 이제 진지하게 만들고 재미삼아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상업용으로 뭔가 쓸만한 앱을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면 자기가 좋아서 만드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쓸 사람이 있어서 만드는지가 정확하게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기가 아무리 좋다라고 생각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사실 그 앱은 쓰레기 앱이 되는 거죠. 네. 누군가가 뭔가에 대해서 현재 고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용을 도와주는 어떤 앱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면 명확한 누군가가 현재 무슨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누가 어떤 문제를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그리고 어떤 밸류를 갖추고 이런 식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W 이걸 가지고
교수님이 지난주에 앱을 하나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앱이 알려주셨습니다. AI로 내가 진짜 지난주에도 수업을 해보고 일주일 동안 지내보고 내가 이번 주에도 한번 보니까 이런 앱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앱이 쓸모가 있는 앱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이 OW라는 걸 한 프레임을 만들어 보세요. 프롬프팅을 제미나이나 챗GPT에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무슨 얘를 먼저 학습을 시켜야 돼요. 제미나이나 그 챗GPT한테 OW라고 하는 거를 프로젝트,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를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데 OW 기법을 기반으로 문제 정의를 하려고 해. 라고 얘한테 사전에 학습을 한번 프롬프트로 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는 이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타겟, 유저가 되겠죠. 왓은 실제 얘가 뭐가 문제가 있나 해결해 주려고 하는 문제가 있나. 독거노인이 외로움을 겪고 있어서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자살률도 높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 독거노인을 위한 앱이면 그게 명확하게 되겠죠. 그 겪고 있는 문제를 왓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떤 시츄에이션에서 발생을 하는가. 그냥 하루에 한 번 전화를 받기도 힘들다. 특히 자식이 없는 노인 같은 경우는. 예, 그래서 일상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가치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제 내가 이걸 왜 써야 돼? 라고 할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마지막 이걸 일단 입력을 한번 해보시고요. 입력을 하시는 동안에 저 마지막 얘기는요. 이 응용 앱을 뭔가 만드는 개발자, 뭔가 응용해서 뭔가 사람들이 쓰게 만드는 걸 만드는 사람들은 그 마지막에 대한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뭔가 기발한 걸 만들었어. 이걸 갖고 내가 뭔가를 해봐야지 라고 했을 때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를 결정하는 질문은 되게 간단합니다. 주변 사람한테 이거 단돈 1,000원이라도 받고서 이 사람을 쓰게 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1,000원을 왜 써야지 이거에다가 라는 대답이 딱 나오면 그 앱은 망하는 겁니다. 아까 노인 그 외로움을 달래주는 앱이 만약에 하나 이해가 돼서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 그러면 그 자녀라든지 그분한테 딱 얘기해서 직접 가서 이런 기능이 있어요.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기가 막힌 앱을 만들었어. 단돈 1,000원에 내가 쓰게 해드릴 테니까 한 달에 쓰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런 자기의 기획 아이디어를 가져. 이걸 만들어드리면 1,000원을 쓰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no. 그럼 자녀한테 가서도 no. 이러면 사실은 만들 필요가 없는 앱이에요. 그 정도 가치가 있는가.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걔한테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한번 사전에 입력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의 아이디어를 해서 OW를 한번 분석을 해달라고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OW로 다음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다음은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문제 정의 방법인 OW 기법이야. 기억해줘. 이제 내가 아이디어를 줄게. 이 정도로 프롬프팅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내 기획 아이디어는 땡땡땡인데 근데 이것을 W 기법으로 분석해줘 라고 한번 해주시면 돼요. 이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교수님의 그 아이디어가 정교해집니다. 구멍이 숭숭숭 있는 아이디어인지 그래서 기획서의 기본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와요. 이게 비단 AI뿐만 아닙니다. 모든 어떤 기획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기획서는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야 돼요.
사진을 찍어서 읽으라고 하셔도 되고요.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겠죠. 교수님 뭔가 만들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뭔가 결과가 나오죠.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기획서는 저렇게 나와야 되는 거군요. 네. 이것까지가 사실 문제 정의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플로우를 가짜로 한번 가짜로 실제 프로젝트를 우리가 진행한다는 프로세스를 한번 밟아볼까요? 어떻게 하느냐? 이 4W 기법이 문제 정의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혹시 입력을 다 하셨으면 4W 기법이 요거의 첫 번째 단계잖아요. 한번 가짜로 이 단계를 한번 다 밟아볼까요?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젝트가. 자, 그럼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획이 사실 어느 정도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야 돼?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 AI로 내가 이 프로젝트, 지금 이거 하는 이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까? 라고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통계 데이터의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제가 아까 쭉 돌아보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프로젝트에서는 통계에 관련된 데이터가 제일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챗GPT나 제미나이가 가짜 데이터를 되게 잘 만들었습니다. 학습을 위한 데이터. 그래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샘플 데이터로 데이터를 획득하신 거죠. 그 데이터를 한번 쭉 보시면서 이제 이 데이터를 다양한 뷰로 확인하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달라고 한번 해보시죠. 이 데이터에 대한 탐색인데 데이터 생성, 그다음에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단계를 한번 진행해 달라고 한번 해보세요. 얘한테. 그럼 얘가 아까 저 슬쩍 지나갔던 것처럼 다양한 뷰의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 다음이 뭐였죠?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다음이 스텝이 기억나세요? 한번 그냥 쭉 어떻게 흘러는지 흐름을 한번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가 원래 뭐죠?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다음이 데이터 탐색, 데이터를 구하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그 다음이 뭐였죠? 데이터를 획득하고 획득한 데이터를 탐색하고 그 6개의 스텝에서 문제정의 제가 보여드릴게요. 문제 범위 설정, 데이터를 획득하고 그 데이터를 탐색하고 그 다음 스텝이 뭐죠? 학습 단계입니다. 그걸 가지고서 학습인데 학습은 어떠한 모델링 방법으로 학습하냐가 사실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교수님이 가진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학습을 하면 될까라고 하고 러프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거에 이 문제에 적합한 학습 방법을 알려줄 겁니다. 러프하게 물어보세요. 이 프로젝트에 필요한 적합한 학습 방법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라고 한번 해보시죠. 데이터도 어차피 가짜로 만들어서 다 지금 하고 있으니까 학습을 해달라고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해줘 하면 되겠죠. 혹은 또 다른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해서 모델을 생성해줘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게 우리 AI 프로젝트의 방법 진행 사항들이죠. 그냥 속성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어떻게 보통 진행되는지. 타이핑만 하시면 아마 얘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럼 이제 그 한번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학습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럼 뭐 학습이 어렵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자기가 뭐 학습을 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때 얘가 모델링 방법을 뭘 썼는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머신러닝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로 하셨나요? 랜덤 포레스트를 하는 경우가 있죠. 교수님은 뭘로 하셨나요? 그냥 관계없이 그냥 막 흘러가는 대로 한번 학습해봐라고 하고 강제로 한번 시켜보세요. 자기 와서 이렇게 네. 데이터도 처음에 데이터를 내가 이 기획 아이디어를 하려고 하니까 필요한 데이터가 있으면 네가 그냥 만들어줄래? 임시로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달라고. 이거 모델 지가 쓴다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 것만 이거 보라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지 만드는 거 하려고 하신 거죠. 네네. 네. 겐의 일종입니다. 겐이라고 하는 이게 걔는 뭘 한다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리라는 건데. 전혀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AI로 이 뭔가를 프로젝트를 해서 뭔가 개발을 한다고 할게요. 그렇게 깊이 있게 알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좀 아까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이클 겐이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하라고 한 거거든요. 걔가 뭔지 깊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데이터를 넣어서 어떻게만 맞춰서 넣어주면 네가 알아서 만들 거야? 그럼 내가 데이터만 줄게. 나하고 사이클 겐이라고 하는 거를 관련된 코드를 얘한테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거기다 데이터만 넣어주면 돼. 그게 사이클 겐이 됐든 이미지에서는 우리가 보통 그 이미지에 대한 그 분석 같은 건 CNN을 많이 쓰거든요. 방금은 생성을 하는 거였고요. 이미지 생성하는 프로젝트를 하신 거죠, 방금. 네. 그래서 아마 겐을 쓴 건데 걔한테 한번 디퓨전을 쓰면 안 되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 있는데. 있죠? 네. 디퓨전 모델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나는 디퓨전으로 할래라고 한번 해보시죠. 나는 디퓨전이 좋아라고 한번 해보시죠. 네. 그러면은 데이터를 생성하고 가상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뒤에 모든 결과가 다 가상. 완전히 가상으로 될 것 같으시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일단 여기까지 한번 진행된 다음에 모델링까지 한번 제가 그 다음에 이 데이터, 가상의 데이터라는 거의 의미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모델링 하시고요. 그 다음에 모델 평가도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쭉쭉 지나가 보십시오. 한번 흐름만 보게요. 자, 모델 평가를 진행해줘. 그 다음에 배포까지 해봐. 해줘. 뭐 이렇게 하면은 지가 알아서 배포가 뭐 안 됐습니다라든지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쭉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진행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뭔가가 하여간 자기가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은 프로젝트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배포까지 했으니까.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니 완료 보고서를 작성해 줘. 여러분 보고서를 딱 작성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과 보고서가 나와. 그렇죠. 데이터의 분포나 어떤 건 엑셀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빨 빠진 데이터도 있어요.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치닫는 거. 그렇죠.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단계를 진행해줘. 뭐 그 정도로 쓰셔도 됩니다. 데이터를 생성해줘. 데이터 익스플로레이션 단계를 진행해줘. 모델링 단계를 진행해.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가장 여기서 이 뒤는 그냥 생으로 진행하려면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내 기획 아이디어. 그리고 내 기획 아이디어가 make sense 하는지 4W 기법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걸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료 보고서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전체 AI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라는 걸 한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원래 보고서 하나 교수님이 만드신 기획 아이디어 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프로젝트 원래 보고서가 아마 하나 나올 겁니다. 아마 제 생각 그래도 그럴듯하게 뭔가 나왔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그 아이디어 방향에서 크게 틀리지 않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보고서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기획 아이디어 교수님이 이제 만드실 거니까 뭐 괜찮은 아이디어다. 그리고 4W 기법으로 뭔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서 내 관점이 틀렸다 그러면 관점을 바꾸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데이터 모든 이 이후의 모델링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에 종속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모델링 방법은 사실은 진짜 있는 건데 데이터는 가짜잖아요. 이 데이터 가짜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전혀 없다 한번 손들어 봐요. 의미가 전혀 없다. 가짜 데이터를 한번 만든 거잖아요. 이 프로젝트가 가짜 데이터인데 의미가 있나?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교수님? 데이터를 실제로 그 가짜라고 하더라도 비록 가짜라고 하더라도 예. 그 가짜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상황에 따라 데이터가 만들어졌을 거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임프로브 될 거다. 교수님이 정답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게 우리가 만약에 엑셀 데이터로 뭔가를 채워넣는다. 그러면 그냥 사람이 매뉴얼하게 가짜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기마무게, 과가무게 뭐 이렇게 하고서 뭐 필드를 마음껏 랜덤하게 집어넣을 거잖아요. 근데 챗GPT나 요새 이 LLM으로 만드는 가짜 데이터는 기존에 자기가 학습을 엄청나게 많이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반으로 기획 내용을 반영을 해서 가장 실제 있을 것 같은 데이터를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 자체를 가지고 다시 학습만 하더라도 교수님의 의도가 충분히 어느 정도까지 반영된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실제 라지 랭귀지 모델이나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데이터를 뭐 10억 개 구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를 증강을 시킵니다. 자기가 가진 데이터가 10%면 90%는 증강을 해서 해요. 이미지를 원래 예전에는 증강을 시키는 방법은 만약에 이제 그런 마이크에 대한 사진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이 마이크에 대한 사진 데이터를 이렇게 뒤집습니다. 옆으로도 하고 그 다음에 확대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서리에 옮기기도 하고 그러면 이 마이크 데이터 하나의 사진을 가지고서 확대해서 데이터를 한 20종류, 30종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돌리고 플립하고 확대하고 뭐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언어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어떻게 증폭을 시키느냐? 요거는 증폭이라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증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싹 짜내서 뽑아내는 거라는 개념인데요. 어떻게 증류를 시키느냐? 남이 해놓은 걸 가지고 뽑아내요. 예를 들면 이게 딥시크가 그렇게 해서 만들었거든요. 오픈 AI는 진짜 많은 데이터를 자기가 직접 다 어디서 구해다가
여기 소스에서 가져다가 다 자기가 정리해서 썼어요. 근데 딥시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딥시크는 대부분의 데이터를 챗GPT에서 뽑아냈습니다. 뉴욕타임즈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럼 챗GPT한테 얘기해서 뉴욕타임즈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해서 그만큼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학습 데이터의 질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질의 데이터에 양은 오픈AI가 쓴 것만큼의 양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다 뽑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값싸게 데이터를 얻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값싸고 양질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학습을 시켜서 오픈AI에 비하면 10분의 1, 100분의 1의 돈을 가지고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뿔을 빠른 거죠. 그래서 그게 소위 증류라고 하는 디스틸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그때는 이제 딥시크한테 비난을 뭐 하고 싶었겠지만 도덕적으로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은 다 그렇게 합니다. 다 일상으로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디스틸레이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특별히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그 보고서를 만들어 작성해서 하니까 팬시하게 잘 만들어지긴 잘 만들어지는데 네. 그거에 대한 신빙성 검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한 거는 너무 지나친 속성이고요. 네, 그거는 사실 기획자 입장에서 사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모델에 대한 평가 같은 거는 지금 만든 모델이나 모델 평가는 상당히 좀 정확한 편일 겁니다. 네, 모델에 대한 평가 같은 것도 네, 의외로 좀 정확할 겁니다. 거기 랭귀지 모델의 성능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지금 제미나이나 뭐 챗GPT 둘 다 굉장히 모델이 발전한 상태잖아요. 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뭐 이미지나 그 다음에 랭귀지에 대한 데이터 디스틸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오그멘테이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계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예를 들면 쇼핑몰에 대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쇼핑몰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내가 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서 기껏해야 30명밖에 없어요. 우리 쇼핑몰 고객. 근데 학습을 시키려면 한 1000명은 있어야 의미가 있고 거래 데이터도 한 1년치는 있어야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30명을 기반으로 얘한테 던져주고 이걸 기반으로 1000명의 1년짜리 데이터를 만들어요. 라고 하면은 증폭을 시킵니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기하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요거 시간에 하려고 했던 거는 이 내용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AI 프로젝트를 진행시키면 됩니다. 이 말씀 하나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프레임워크이다 라는 말씀하고 또 하나가 윤리랑 디자인 थि킹. 디자인 थि킹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왔어. 왜 영어로 돼 있지? 상관없습니다. 자, 이 디자인 थि킹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교수님들이 하고 계신 전공 중에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이 학생이 고객을 타겟으로 뭔가를 하는 직업을 갖게 된다. 고객을 타겟으로 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든가 고객을 타겟으로 한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타겟을 하는 그런 학생들을 지도하려고 하시면 반드시 디자인 थि킹이 들어가야 됩니다. 디자인 थि킹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페르소나가 명확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아까 거기에서 후랑 되게 비슷한 건데요. 내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앱이 있어요. 앱이 있으면 막상 그걸 뭔가를 만들잖아요. 서비스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기능 위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기능을 넣어볼까? 이런 기능을 넣어볼까? 이런 기능을 넣어볼까? 라고 하는데 기능 위주가 아니라 자기가 처음 만들려고 그 아이디어를 딱 번쩍했을 때 그 머릿속에 있었던 잔상이 있습니다. 그 잔상에 뭐가 중요하냐면 이 사용자를 내가 나이 몇 대, 어느 정도의 나이대에 어떠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상상을 했었더라? 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교수님이 지금 만드신 다양한 그런 기획에 자기도 모르게 이게 내가 70대 노인이 쓰는 걸로 만들었던 건지 20대 여성이 쓰는 걸로 만들었던 건지 아니면 40대 회사원이 쓰려고 만들었던 건지가 머릿속에 잔상이 있어요. 그게 얘의 페르소나입니다. 그리고 전체 기능은 아니지만 핵심 기능으로 내가 방금 머릿속에 기가 막히다라고 생각했던 짧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게 얘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 돼요. 그래서 디자인 थि킹이라고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 사용자가
아까 지나갔던 그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그 사용자에 대한 그 페르소나를 타겟을 정확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빠지기 쉬운 굉장히 그 딜레마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사용자 폭을 만들다 보면 굉장히 넓히려고 해요. 아, 이 사람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저 사람도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이 사용자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러면 나중에는 온 국민을 다 포함하는 앱이 돼버리거나 온 국민을 다 포함하는 서비스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좁혀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쓰더라도. 그랬을 때 방금 내가 처음에 기획 아이디어를 냈을 때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그 페르소나 40 굉장히 정밀할 수 있습니다. 그 30대 초반에 딸아이와 아들아이 자녀가 둘인 학부모라는 식으로 명확하게 타겟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학부모는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사람의 이미지 좀 더 자세히 표현해 보자면 직업을 갖고 있는 워킹맘이야. 워킹맘이고 뭐 몇 시쯤에 들어오고 하여간 이런 백그라운드가 좀 더 있을 거예요.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쓸수록 좋습니다. 그 페르소나를 가지고 만들어야 3,000%로 빠지지 않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엠퍼사이즈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제 어떻게 쓰는지 그 시나리오를 한번 굉장히 간단하게 그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순간적으로 지나갔던 그 시나리오, 다른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아이디어를 프로토타이핑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화면이 지나가고 이 화면이 나올 거야. 여기서 뭐를 누르면 이렇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아까 아이디어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서 만들게 해서 내가 지금 만든 그게 사람들한테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아까 이제 이게 성공하려고 하려면 옆 사람은 단돈 1,000원이라도 줄 테니까 써볼래? 라고 해야지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완성을 시킨 다음에 옆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아이디어를 가지고서 페르소나를 가지고서 앱을 이렇게 흘러간다고 화면 스케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옆 사람한테 야, 너희 아버님 지금 혼자 시골 계시지? 이런 거 내가 만들어서 아버님한테 드리면 어떨 것 같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꼭 필요하지. 그래도 너 1,000원씩 한 달에 내려면 낼래? 낼게. 라는 말이 있으면 성공이 돼. 그렇게 밸리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그게 디자인 띵킹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뭔가를 학생들이 만든다. 지도할 때 이 디자인 띵킹이나 아까처럼 AI 프로젝트에서의 OW 기법 같은 거는 그 프레임워크로 학생들한테 반드시 전해주셔야 됩니다. 전해주지 않으면 자 해봐. 그러면 이제 제각기 알아서 하게 되는 거죠. 배우지 못한 아이처럼 그렇게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배운 아이가 되려면 이런 방법론을 알려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으셨다가